반갑습니다. 종목 시나리오 작가 종시작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 오늘은 농심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심이 식품 관련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움직였죠, 그죠? 그 중에 제가 7월 말경에 한번 영상을 올린 종목 중에 사조 동아온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종목이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그죠?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영상도, 사조 동아온에 대한 영상도 아마 7월 말경에 제가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그 어떤 시나리오로 제가 분석을 했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해당 종목도 지금 같은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이죠, 농심. 근데 지금 오늘 움직임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살벌했죠, 그죠? 이 해당 종목이 월봉이고요. 지금 이렇게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도 당연히 이렇게 세력 지지선과 세력선, 그리고 또 하단에 세력 지지선이 있죠. 그리고 일봉에도 이렇게 세력 지지선과 세력선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리 잡고 월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봉을 보시면 그렇게 나쁜 자리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이 세력, 지금 이게 위에 이게 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얇게 표시되어 있는 건 조금 이전에 나온 선들로 제가 구성을 하기는 한데, 세팅을 하는데, 오늘은 이거는 이 파동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 파동 안에서 나왔는데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얇게 표시를 했고요. 이게 중요해 보여서 그냥 저는 이 두 선이 조금 이전에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 두 선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이 선은 나왔고요, 여기서 나왔고, 이 선은 요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이 굵은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두 선이 해당 종목에서는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당연히 그렇게 하락이 나오지 않겠지만 어떤 이게 상방으로 움직이다가 못 가고 많이 빠지게 되면 이런 구간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런 구간. 일단 하방으로는 월봉 기준입니다. 이 구간이 중요해 보이면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어떤 움직임이 있다가 혹여나 하방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이런 구간이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일단 좀 굵게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빠지게 되면요.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지금 당연히 이런 구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월봉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당연히 오늘같이, 어제와 오늘같이 이런 상승이 나올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승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이 구간은 그냥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양보를 하십시오. 수익 이상의 관점을 가지고 계시거나 어떤 단타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 구간에 들어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놓쳤다고 생각하면 그냥 보내주는 거죠. 추격 매수를 하는 것도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 추천하지 않습니다. 설사 더 가더라도요. 같은 섹터에 있다고 해서 삼양식품과 비슷한 섹터에 있다고 해서 이게 삼양 갔으니까 얘도 키 맞추기 한다고 간다? 그런 논리로는 이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월봉을 어쨌든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 구간을 보게 되면요. 매수 구간을 굳이 매수 구간을 따져보면 물론 이제 이런 구간이 상당히 이제 매력 있는 구간이긴 한데, 근데 사실상 이미 이만큼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론적인 거고. 근데 자, 이 구간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숟가락 패턴이 살짝 나오면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요 음봉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숟가락 쳐술 자리, 여기 그 양봉도 숟가락 쳐술 자리거든요. 그리고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저항 맞고 빠지는 구간이 는 밑에서 이제 빠질 때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자리긴 했습니다.
좀 짧은 구간이긴 한데, 그리고 얘가 갑자기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은데, 그리고 21선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주고 상승이 나와줬으면 좋은데, 21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세력선이 있고 세력지지선이 있는데, 이 세력지지선은 일단 뭐 접어두고라도 이 세력선 위에 21선이 올라와 주는 게, 뭐 물론 제일 안전한 거는 이 위에까지 올라와 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어쨌든 이 세력선 위에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주가가 강하게 올라와 버렸죠. 어제 오늘 월봉입니다. 어제 오늘 강하게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는 이 앞에 고점들에 대해서 트라이를 하고 조금 더 올라오니까 밀려버렸어요. 그죠?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월봉상은. 어쨌든 근데 매수 구간을 놓쳤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놓쳤죠. 매수 구간을 놓쳤기 때문에 또 이런 구간도 매수 구간 될 수 있었어요. 가매도 자리잖아요. 그죠? 가매도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놓친 상태에서 굳이 얘를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거나 따라잡기 하는 것은 굳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대응도 힘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매수 구간은 월봉에서는 이미 지나간 종목입니다. 지나간 종목이고, 그리고 이후에 뭐 어떤 상승을 좀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얘는 지금 이렇게 막 흔들고는 있는데, 얘가 21선이 해당요 세력선과 세력지선 위로 쭉 상승을 하면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 얘가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데,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빠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위에서 좀 이따가 이렇게 쭉 빠져주는 거는 뭐 여기 그때 패턴을 봐야겠지만 당연히 이런 구간이 지지가 될 수 있거든요. 당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노려보는 게 맞습니다. 신규 진입은 이후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 21선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21선이 이렇게 아직 자리를 못 잡았는데 얘가 만약 강하게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21선이 자리 안 잡았는데 이렇게 또는 요렇게, 그죠? 자리 안 잡았는데 얘가 갑자기 빠진다. 그럼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21선이 이렇게 자리 잡는 동안에 주가 크게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얘가 흔드는 게,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후에 얘가 자리 잡고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자리 근데 오늘 이렇게 밀렸지만 뭐 그렇게, 그죠? 고점에서 잡지만 않으셨다면 뭐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월봉은 그렇고요. 예, 주봉을 보시면, 잠시만요. 제 차트를 또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주봉을 보시면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선들은 한참 앞에서 나왔어요. 이 파동안에서 다 나왔고요. 하단에 있는 선은. 그리고 상단에 있는 선은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 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최근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세력선도 하나 있죠. 여기 살짝 보입니다. 여기 세력선 하나 있죠. 겹쳐서 잘 안 보이는데 요게 붉은 세력지선이고요. 파란색이, 요 분홍색이 세력선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겹쳤다 보시면 돼요. 선이 겹쳐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주봉에서는 당연히 이 구간 좀 중요해 보이죠. 그죠? 이 세력지선 두 개 있고, 여기 세력지선 굵은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세력선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구간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구간이. 근데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하향 돌파를 하고 그러니까 주봉에서도 당연히 이 구간은 아니겠죠. 매수 구간이, 그죠? 신규 진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매수 구간을 주봉에서 따져보자면 그러면 뭐 이런 선들이 나온 시점을 정확하게 지금 다 이렇게 일일이 딱딱 찍기에는 지금 뭐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뭐 일부 선들은 여기 있었어요. 근접한 거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접한 거리에 거의 뭐 가격대 크게 차이 안 나는 거리에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최근을 기준으로 매수 구간을 굳이 따져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향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하향 돌파를 하고, 그러면 하향 돌파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용이 단기 저점, 그리고 여기 받쳐주는 선이 있죠. 그러면 여기를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저라면 여기를 기다렸을 텐데 안 왔죠. 그죠? 안 오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진입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기다렸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입 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단기 저점 자리 또는 받쳐주는 자리에서 들어가도 되는데 이런 데서 들어가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들어갔으면 좀 안전한 자리가 어떤 자리?
숟가락 패턴이 나오고, 이렇게 숟가락 패턴이 나오고, 요런 나왔죠. 나오고, 첫 술자리가 여기 생략된 보시표가 봐야 첫 술자리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봉이 나온 자리가 첫 술자리가 나왔거든요. 해당 보조지표도 21선 위에 자리 잡고, 종가도 21선 위에 마감을 했고, 그럼 첫 술자리 이후에 저항 맞고 빠지는 자리에 조금씩 모아가면, 그죠? 모아가면, 뭐 여기서 뭐 짧게 들어가셨으면 여기서 뭐 짧은 것도 아니죠. 주봉이니까, 그죠? 뭐 이런 곳에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곳에 못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죠? 만약 이렇게 빠질 때마다 조금씩 어느 뭐 구간마다 뭐 조금씩 모아만 가셨다면 충분히 뭐 오늘 팔고 됐었겠죠, 그죠? 어제나 오늘 충분히 수익은 나왔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런 곳에서 진입을 했다면 여기서 다 팔지는 않더라도 이 앞에 고점에 대해서, 그죠? 걸어놨겠죠, 그죠? 보고 파는 게 아니라 걸어놓겠죠. 그러면 한 뭐 하다못해 뭐 3분의 1이나 뭐 아니면 많이 팔면 한 절반까지도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들고 가보는 거죠. 왜냐하면 뭐 현재 자리에도 지금 보시면 주봉에서도 확대를 해보면 지금 21선이 오늘 여기 올라왔죠, 그죠? 올라왔습니다. 밑에 위에 세력 지선 두 개 말고는 밑에 지금 이 선 두 개 겹친 자리에는 21선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구간이 좀 가깝긴 하죠, 그죠? 가깝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움직임을 봤다면 뭐 일부 수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수익 실현 안 하고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왜냐하면 조금 기다려 볼 만한 어떤 내용이 있거든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밀리니까 사실상 조금 뭐 불안하긴 하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가는 말에 올라타니까 이렇게 밀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이런 데서 가는 말에 올라탔는데 어제나 오늘 중에 막 탔는데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밀려버리면 약간 수익만 나도 뭔가 불안하죠, 그죠? 또 더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런 곳에서 만약에 또 어떤 뉴스나 재료를 보고 뭐 탔다고 쳐요. 매수를 했다고 쳐요. 신규 진입을. 그러면 빠지면 마이너스잖아요, 당장. 그럼 뭐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손절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 있으면 매수관을 먼저 봐야 돼요. 월봉, 주봉, 일봉도 다 살펴보고 급할 게 없습니다. 막 조급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급해서는 안 돼요.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 내가 매수 구간이 어디인지를 보는 거예요. 보고 분석을 해서 지금은 매수 구간이 당연히 아니니까 내가 여기 샀으면 어느 정도 매도를 생각하고 있어야 될 구간이니까 진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당연히 매도 구간이라 생각을 하면 본인이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더 갈 것 같아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대신에 이제 기다려 보는 겁니다. 이 종목이 탐이 나면 어떤 투자를 해보고 싶으면 얘가 21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그죠? 자리를 잡아주고 조금 밀릴 때를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이게 자리 잡아주고 여기까지 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자리 잡고 미는 거하고 자리 안 잡았는데 얘가 갑자기 쭉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러죠, 항상. 자리 안 잡았는데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세게 빠지면. 그럼 밑에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밑에 여기는 지금 갭이 좀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죠.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들이 여기에서는 당장 중요해요.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면 뭐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도 있고 추세를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1선도 여기 있고 가깝지 않습니까? 21선이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데 주가만 오늘 이렇게 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매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21선이 한참 거리가 있잖아요. 있는데 주가만 강하게 이렇게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왔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는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분명히. 21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렇게 쭉 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윗꼬리 길게 달고 그냥 아예 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되게 되면. 근데 지금 얘는 21선이 여기 그나마 근처에 와 있죠, 그죠?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가 일봉에서도 그렇고, 일봉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보면 여기 구간 중요해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43만 원대고 여기는 뭐 42만 원대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42만 원대고, 그죠? 밑으로 빠지면 40만 원대 초반인데, 뭐 아래 꼬리 자리라 치고 강하게 밀면 안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구간인데, 그죠? 43만 원. 아까 앞에 일봉하고 비슷한 가격대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쭉. 그리고 월봉을 보시면 월봉도 비슷해요, 그죠?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이제 당장은 있는데 지지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매수를 걸어놔 보는 거죠, 그죠? 만약 욕심이 나면 한번 좀 매수를 걸어놔. 왜냐하면 이게 대체거래소에서 지금 매매가 거래가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대체거래소에서 조금 뭐 탄력 있게 움직일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단에 뭐 매수를 한번 걸어놔 보는 것도 뭐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의 판단에서 항상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 제가 종목 추천이나 매수 매도를 추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제 개인의 어떤 관점을 그냥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걸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봉은 뭐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그죠? 이미 갔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맞아요. 굳이 이거 따라잡게 해가지고 뭐 안 따라잡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이런 매수 구간에 내가 진입을 해서 이런 걸 좀 여유 있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오히려 그게 좀 긴 관점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 있는 자리에는 누가 뭐 지금 들어가면 더 갈 수 있다, 또는 뭐 어떤 누가 이렇게 막 부추긴다 하더라도 뭐 본인의 기준에서 항상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 관점에서는 신규 진입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이런 자리를 한번 터치해 주는 것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월봉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21선 여기 자리 잡고 여기 터치해 주는 구간이 좋다라고 봅니다. 21선이 자리 안 잡았는데 빠지면, 내려오면 더 빠질 수 있다. 그런 내용 항상 잘 염두에 두시고요. 예, 주봉은 그렇습니다. 주봉은 그렇고, 이게 일봉이죠. 일봉인데 지금 보십시오. 음봉 강하게 달았죠, 오늘. 어제 양봉으로 딱 마감을 했는데, 참 이 음봉 하나에 사실상 스트레스를 되게 받죠, 그죠? 윗골이 길게 달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세력 지지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굵은 게. 굵게 표시됐다는 것은 일단 일봉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세력 지지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요 구간 안에서 나왔겠죠, 그죠? 최근이니까 이 정도 파동에서 나왔고, 위에 이 세력선과 또 요 상단에 있는 이 세력선 있지 않습니까? 이 애들은 한참 앞에서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한참 앞이네요. 자, 이 세력선은 이 구간에 나왔고요, 여기. 그리고 이 위에 세력선은 이 구간에 나왔어요. 어쨌든 앞이죠, 그죠? 한참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21선이 어디 있냐면, 이 지금 요 하단에 있는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은 이전에 나왔고, 이 굵은 선은 당연히 최근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세력지지선 나온 시점, 이 파동에서 이 세력선들도 나왔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세력선 굵은 거 두 개 있죠, 그죠? 그렇고, 어쨌든 지금 구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매수 구간을 먼저 따져보면 당연히 이런 구간이겠죠, 그죠? 21선 위에 있고, 밑에 뭐 세력지지선 제일 하단에 있는 이 세력지지선, 이 세력지지선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한참 앞에 나왔거든요. 여기서 일부 나온 것도 있고, 여기서 나온 것도 있고, 다 하단에서, 그러니까 한참 앞에서 나와서 여기 있던 선들이 계속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빠질 때 21선 위에 있는데 주가 빠져주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 이 단기 저점 표시도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 들어갔어야겠죠. 이 세력 지지선, 여기 세력 지지선으로부터 밑으로 분할 매수 자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가장 근접한 거리의 매수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이렇게 올라왔죠. 현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약간 확대를 해볼까요? 예. 지금 21선이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 밑에 있죠, 그죠? 밑에 있고, 지금 다음 주면 이제 일봉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게 딱 자리를 잡겠죠, 그죠? 자리를 잡는데, 지금 오늘 이게 대책으로 해서 어떻게 종가 마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올라와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21선은 한참 밑에 있습니다. 이 세력선들로부터는 밑이죠, 그죠? 한참 밑이죠. 그러면 이 세력선들이 아까 나온 자리가 얘는 위에는 여기고 밑에는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고점은 49만 원이고, 그리고 이 세력선의 고점은 59만 9천 원. 거의,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이 고점을 보는 게 낫겠죠. 위에 고점이니까, 그죠? 60만 원 조금 안 되죠. 근데 60만 원 좀 안 되는데, 자, 60만 원 좀 안 된 자리, 이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왔다가 요 정도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올라오고 강하게 빼버리잖아요. 그죠? 뺐는데, 지금 요 정도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잠시만요. 어쨌든 이 선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고점으로부터는 위에 있는 상태고, 그죠? 이 고점으로부터는 한 어중간한 중간 자리쯤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 앞에 매물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이 세력선들 위로 21선 밑에 있는데 얘들이 주가 강하게 올라와 버리니까 당연히 빠집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구간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스윙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면 매도죠, 매도. 요 위로 매도. 왜냐하면 21선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았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 세력선과 이 세력선들 있죠. 이 세력선, 이 세력 지지선 또는 이 위로 주가가 올라와도 강하게 이 위로 안 올라가는 게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움직일 때 차라리 얘가 자리 잡으러 올라가는 동안에 그냥 이 안에서만 놀았으면, 또는 살짝만 올라오고 윗꼬리 달고 빠지고 이 안에서만 놀았으면 얘가 계속 올라오는 동안에 그렇게 놀다가 이는 자리를 지켜주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또는 요 정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기 직전이나 올라오고 얘가 좀 움직여주면, 위로 움직여주면 앞에 이런 고점들을 트라이 해주면 조금 밀리더라도 상승을 좀 이어가는 형태의 어떤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주가가 너무 빨리 먼저 가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일봉에서 매수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스윙 구간이에요. 스윙 구간. 일본 기준으로 보면 이 사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 여기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타점, 여기 이제 매도 구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보고 있었는데 강하게 올라와 보이잖아요. 그럼 이날 어떻게 보면 다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기에 들어갔다면, 저는 만약에 이 21선 여기 있는데 주가가 강하게 이 위에를 다 때리고 올라오잖아요. 뚫고 돌파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 구간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을 거예요. 아마 수익 실현을 하거나 다 팔았거나 뭐 그랬을 겁니다. 만약 들고 있었다면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더 세게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팔았겠죠.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만약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이 매수 구간이니까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이런 구간에 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매도죠, 매도. 이 매도 구간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매도 구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렇게 강하게 안 가고 21선이 이쯤 와 있는데, 21선이 이쯤 와 있는데 얘가 이런 게 나오면, 위로 강하게 나오면, 그때는 만약 수익 실현을 해도 조금만 했겠죠. 분할 매도를 해도 조금만 하고 오히려 가져가는 비중을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올라오면 21선이 좀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가지고 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여기 매도 구간인 거예요. 이 위로는 매도예요. 21선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느 자리가 중요해 보이냐면, 아까도 주봉과 일봉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충 이 가격대, 여기 지금 당장은 이 가격대고, 좀 깊이 빠지면 여기 좀 굵은 세력선이 있죠. 여기죠. 그러니까 좀 깊게 빠지면 여기고, 당장은 빠지면 이 구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구간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빠지더라도 지금 당장 요런 고점의 어떤 세력선을 잘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켜주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뭐 여기서 맞고 또 기술적 반등 나오고,
하는 동안에 21선은 계속 열심히 올라가야겠죠. 그죠? 이렇게 자리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더 빼준다든지 아니면 안 빼고 있는데 상승 패턴,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보유지표가 21선 위에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상승 패턴을 잘 유지해주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또 상승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전에 강하게 만약에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21선이 꼬꾸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런 구간이 지지가 된다기보다는 분할 매수 구간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더 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일단 우상향을 한다고 보고 이 종목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이런 구간 타면 안 됩니다. 살짝 조인다고 여기서 들어갈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놓쳤기 때문에, 매수구간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조정에서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21선이 자리를 어떻게 잡아주고 어떻게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를 잘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잘 안 빠지고 뭐 적당한 자리에서 이렇게 탁 누른다, 뭐 그러면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자리를 뭐 깊게 빠지면 여기가 돼. 그때는 이제 21선 자리 잡았는데 빠지면 이제 이런 자리가 중요해 보인다라는 거죠. 21선이 자리를 잡았을 때 여기가 중요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저는 그런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제 관점이니까요. 본인의 어떤 관점과 투자 원칙과 어떤 본인의 상황과 잘 맞게 항상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좋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